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오송에 제가 이게 오송역에 내려야 되는데 어, 보니까 이게 내려오는 차가 없어요. 다 매진이야, 다 모든 게. 예, 평소에도 그 매진이라도 뭐 한두 자리는 있는데 오늘은 그 중간에 복도에 다 앉아 있더라고요. 입석. 예,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표 겨우 하나 구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그 날씨가 좋고 놀기 좋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 놀러 다니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렇게 놀다가는요, 예, 눈물 납니다 나중에. 그래서 수험생들한테는 이 빨간 날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습관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눈 뜨면 공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 또 어려운 내용들이 있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우리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이제 공시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도시 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건물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요. 그래서 이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는 이제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수용에 대한 일반법이 이 공시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법은 우리나라 어떤 법이든지 수용한다는 말이 나오면은 이 법이 적용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준용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러면 도시개발법에서 공시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걸 우선 적용하겠다. 그런데 도시개발법에서는 공시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조문이 두 개가 있어요. 사업인정 특례, 재결신청 기간의 특례, 요 두 개는 공시법보다 도시개발법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러면 우리 공시법은 이미 국토계획법 공부할 때 이미 했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자, 우리 수용의 요건, 수용권을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취득 요건이 공시법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언제 토지 건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을 취득하는가?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을 때.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사업 인정 고시가 아니라 세부 목록 고시예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그러면 이때 사업 인정 고시할 때 이 사업은 무슨 사업이라 그랬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 사업 인정 고시할 때 사업은 무슨 사업인가?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공부할 때 설명을 드렸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공익사업을 말합니다. 공익사업. 그래서 우리가 수용의 일반법인 공시법에서는요. 사업 시행자가 언제 수용권을 취득하냐 그러면요. 자기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수용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는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사업인정. 알려주는 걸 고시. 그래서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을 취득해요. 그러면 우리의 수용의 일반법인 공시법의 대원칙은 뭐냐 그러면 국민들의 재산권을 뺏는 게 수용이잖아요. 근데 수용은 아무 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익사업 할 때만 하라는 거예요. 공익사업 할 때만. 그래서 공시법에서는 내가 사업 시행자로서 수용권을 행사하고 싶다. 그러면 국토부 장관을 찾아가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을 받고 인정을 받았으면 이걸 고시해야 돼요. 이것을 사업인정 고시라고 해. 자, 그러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을 때 수용권을 취득하는 게 공시법의 원칙인데 도시개발법에서는 이걸 적용하지 않는데 언제 수용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세부 목록을 고시했다.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종이에다가 작성을 해. 성명 그리고 집원 해가지고 본인 이름이 뭡니까? 예, 강혜경.
강혜경 쓰고 여기다가 이제 이 강혜정씨 해정이죠. 강혜경씨. 그래서 강혜경씨가 갖고 있었던 어디에서 세종시 몇 번지 XX 번지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홍길동 어디 몇 번지 토지 이렇게 막 써. 이게 뭐냐 그러면 세부 목록 고시라는 거예요. 세부 목록 고시.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법에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고 싶은 토지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해서 이것을 인터넷에 하든 아니면 벽에다 갖다 붙이든 고시를 하면은요 그때 수용권을 줘. 그래서 세상에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거 다 써서 인터넷에 올려서 고시를 하면은 수용권을 준다.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즉 수용권을 준다는 뜻이야.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볼게요. 그러면 수용의 요건이 공치법하고 도시개발법 어느 쪽이 더 쉽나? 수용하기가. 수용하는 게 도시개발법이 쉬워요? 공치법이 쉬워요? 지금까지 설명했잖아,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라니까. 이거 생각 안 하면 문제 못 맞춰요. 이거 외워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수용하기가 도시개발법이 쉬워요? 공치법이 쉬워요? 공치법은 공익사업으로 인정을 받았을 때 공익사업 아니면은 수용을 못해. 도시개발법은 지가 마음에 내키는 것을 나 이거 수용할 거야. 쓰면 수용이 돼. 도시개발 사업은 자 관광단지를 만들려고 건설회사가 도시개발 사업할 수 있죠. 그렇죠? 관광단지 만들려고. 관광단지 만드는 게 공익사업이야? 아니잖아 이거. 그렇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건설회사가 다 해. 도시개발법으로. 근데 그 건설회사가 자기가 수용하고 싶은 땅을 이름하고 지번을 써서 인터넷에 올리면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거야. 그런데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봐줘.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쭉 수용권을 취득한다는 뜻이야. 어느 쪽이 더 쉬워? 도시개발 훨씬 더 쉽다니까요. 그래서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의 이력을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했더니 누가 죽었냐 물어봐 다시. 한참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요. 이걸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 이제 시험에는 나오거든. 시험에 안 나오면 한 번 설명해서 넘어가 버린다니까. 10년에 한 번 나와도 난 넘어갈 수 있어. 근데 이거는 5년에 한 번은 나오거든. 그래서 이 뜻을 모르고 그냥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못 맞힌다니까. 못 맞춰. 뜻을 모르고 외웠을 때는. 그래서 세부 목록을 고시하는 게 이거야. 강혜경 이름, 소유, 세종시 무슨 동에 몇 번지 토지. 요거 자기가 수용하고 싶다 다 쓰면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거야. 그러면 공익사업이 아닌데도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수용권을 취득해. 진짜 쉬운 거지 수용하기가.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다가 세부 목록 고시가 있었을 때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은 일반 국민들이 붕괴를 하지 않아. 왜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근데 여기다가 공치법은 규정이 강하지만 도시개발법은 공익사업이 아니라도 수용할 수 있다 쓰면은요 붕괴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붕괴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어렵게 써놓으면은 붕괴하는 사람이 없어. 해맑게 다 웃고 있거든. 해맑게. 붕괴의 정상이죠. 공부한 사람들만 붕괴한다. 국내의 0.001% 정도만 붕괴하거든.
자, 요거 시험 계속 나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아니, 도로 설치, 공원 설치하는 시행자가 자기가 땅 파는 계획, 실시 계획 작성해서 고시하면은요, 수용권을 준다는 뜻이야.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을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세부 목록 고시가 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수용권 취득한다. 그다음 재결 신청. 재결은 다시 결정하는 걸 재결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때 제자가 재판할 제자야. 그래서 법원에서 하는 것은 재판, 행정기관이 하는 걸 재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 재결은요, 왜 하느냐 그러면 수용보상금은 수용당하는 사람과 수용하는 시행자가 협의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때 서로 얼굴 만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게 협의가 아니라 통지서가 날라와.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러면 이의신청이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무슨 소리, 내 땅은 2억짜리인데 이의신청했습니다. 협의가 안 됐죠? 이때는 사업시행자, 수용하는 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협의가 안 됐으니까 적절한 수용보상금을 정해 주세요 하는 것을 재결신청이라고 해요. 요 재결신청 기간은요, 요거 공치법에서요, 1년 내라고 돼 있어요. 공치법은 1년 내. 근데 우리 도시개발법은 1년 내가 아니라 도시개발법은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야. 사업시행기간 종료일. 사업시행기간 종료일이다. 종료일. 그러면 재결 신청은 언제까지 하면 돼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만 재결 신청하면 돼. 이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 말을 듣고 붕괴를 해야 정상이거든. 붕괴. 근데 붕괴를 하지 않아. 예. 그러면 제 말 듣고 자기가 붕괴를 하면은 이해가 된 거야. 예. 자, 나한테 1억을 주겠다 그래서 시행자가 무슨 소리, 내 땅 2억짜리인데 거절해 버렸어요. 이의 신청했어요. 그러면 수용당하는 사람은 재결 신청 못해. 수용하는 시행자만 할 수 있어. 그 시행자는요, 협의가 안 된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재결 신청할까, 아니면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가서 재결 신청할까. 마지막 날 가서 한다고. 그러면 재결은 14일 내에 해야 돼. 14일. 그러면 최장 1년 14일 후에 이제 재결이 나와. 그 금액은 1억에서 2억 사이야. 그러면 가장 좋은 결과가 1년 14일 후에 확정됐지만 2억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 1억 5천만 받아도 기분 좋아. 최악의 상황은 1억을 그대로 받게 되는데 내가 손해보는 것은 1년 14일 후에 받게 된다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정도는 감수할 만해. 그런데 문제는 도시개발법에서는 1년 내에 재결 신청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사업시행기간 종료일까지 재결 신청하여야 한다야. 이 사업이 10년 걸리는 사업이야. 1억을 준다 그래서 거절하고 2억 달라 그랬어. 그랬더니 사업시행자가 씩 웃으면서 너는 재결 신청 못하지. 나만 재결 신청할 수 있어. 나 언제 할 건 줄 알아? 언제 할 건데요? 사업시행기간 종료일날 할 거야. 종료는 10년 후에 하거든. 그래서 종료일날 하면 14일 내에 재결을 하는 거니까 10년 플러스 14일 후에 수용 보상금이 확정이 돼. 근데 확정된 보상금이 최악의 경우 그대로 1억이야. 그냥 주는 대로 받을 걸. 괜히 재결 이거 협의 안 해주는 바람에 10년 14일 후에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조문 때문에 우리는 겁이 나서 주는 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조문을 보고 붕괴하는 사람은 이 뜻을 아는 사람이고, 만약에 법조문을 재결 신청 기간은 이렇게 안 쓰고
수용 보상금은 사업 끝날 때 준다. 예. 이러면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쓰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붕괴를 하지 않아. 예. 그 시험에 나오죠. 언제까지 재결 신청해야 되는가?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이거 설명하기 오래 걸리고 힘들어. 예. 그래서 이게 시간이 제일 많이 걸려요. 시간이 설명할 때. 그래도 설명한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기억이 남아. 예. 설명을 10분 했으면은 기억은 한 20분은 가. 예. 넘기겠습니다 이제. 예. 저희 토지 상환 채권이 나오거든요. 저희 토지 상환 채권은요, 우리 수용 방식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 수용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현금 대신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새롭게 조성한 토지와 건물로 대신 주는 것을 토지 상환 채권 그래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은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수용 당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너 지금 현금으로 1억 줄까? 아니면 도시개발 사업 끝나고 나서 여기서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대지 지분 1억짜리를 줄까? 물어봐요. 이 사람은 이제 말이 복잡해져. 지금 현차 1억 받을까? 아니면 5년, 6년 후에 새롭게 지은 아파트를 갖다가 1억짜리를 받을까? 보니까 여기가 인기가 있어. 이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인기가 있어. 그러면은 지금 현찰 1억보다는 나중에 아파트 한 채 1억짜리를 받겠다 하는 게 좋겠다.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자산의 현재 가치 공부했어.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사람한테 종이를 한 장 주는 거예요. 이 종이 이름이 토지 상환 채권이야. 제목은 토지 상환이지만 토지 또는 건물로 상환해 주는 채권이에요. 너 이거 갖고 있다가 나중에 도시개발 사업 끝나면 아파트 한 채로 바꿔줄게. 그때 가지고 와 하는 게 바로 토지 상환 채권입니다. 누가 발행하는가 보세요. 시행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언제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직권 발행이 안 돼.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 대금의 일부야. 전부를 다 발행하면 안 돼.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나 건축물,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로 상환하는 채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모든 시행자가 다 발행할 수 있어요. 발행 규모는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 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안 돼. 2분의 1 초과 금지. 2분의 1 수없이 시험에 나와. 지금은 맞출 것 같지? 예. 틀린다고는 한 표 걸어. 예. 지가 가르치고 난 다음에 틀릴 거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렇죠? 왜? 요 뒤에 또 3분의 1이 나오거든. 그래서 일단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왜? 100만 평의 토지를 조성하는데 2분의 1 초과해서 50만 평 초과해서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하면은요, 사업하기도 전에 땅 주인이 다 정해져 있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땅이 얼마 안 남잖아. 이걸로 도로도 뚫어야 되고 공공시설도 설치해야 되는데 땅이 부족해진다니까. 그래서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급 보증료. 자, 시행자는 다 발행을 할 수는 있는데, 불안한 시행자 있죠?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가 발행해 놓고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기관에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자, 발행 절차. 모든 시행자, 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 될 수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을 못 해주는 거니까 그때는 승인 필요 없지만,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는 시행자는요, 민간이든 공공이든 채권을 발행해서 발행 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지만 발행할 수가 있다. 발행 계획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야 돼. 모든 시행자는. 민간 시행자는 플러스 지급 보증까지 받아야 되고. 발행 방법, 토지 상환 채권의 이율. 자, 우리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시행자는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예,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는 자가 시행자가 발행하잖아요. 그 발행자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예요. 채무자지.
왜? 천찰로 수용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천찰로 안 준 거잖아. 나중에 돈을 빌린 거나 마찬가지. 채무자죠. 그럼 우리가 돈 빌릴 때 이율은 채권자가 정해요, 채무자가 정해요? 채권자가 정하지. 은행이 이자를 정하잖아요. 예, 은행이. 근데 이거는 보세요. 토지상한 채권의 이율은요, 발행자가 정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시험에 냈던 거예요. 왜? 아니, 세상에 이자를 갖다가 채무자가 지가 정하는 게 어딨어 하면서 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외워. 그냥 발행자가 정한다 외우는 거지. 출제하시는 교수님은 아마도 우리 수험생들은 이율은 다 채권자가 정하는 건데 발행자가 채무자인데 채무자가 정한다고 법에 돼 있으니까 아마도 틀릴 거야. 우리를 너무 높게 평가한 거야. 우리는 그런 문제의식이 없어. 그렇죠? 예, 발행자가 정합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기명증권입니다. 기명식 증권 또는 기명증권 그럽니다. 자, 우리 상환자가 나오는 건 다 기명증권이에요. 상환자가 나오면 다 기명증권. 왜? 상환받을 권리자 이름을 증권에 써놓는 것을 기명증권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길에 지나가다가 땅에서 토지상환 채권을 주셨어. 뭐 아파트 한 채 주순 건가? 아니지, 그렇죠? 거기 이름 써 있는 사람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주술려면은 무기명 증권을 주셔야 돼. 무기명 증권의 대표가 뭐야? 극장표 같은 거. 예. 극장표는 소지한 사람이 권리 행사를 해요. 이제 무기명 증권은 소지한 사람이 권리를 행사해요. 예. 주술려면은 무기명 증권 주셔야 돼. 기명식 증권은 상환자 들어가면 다 기명 증권이다. 이거고요.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시험 범위에는 질권이 포함 안 되죠. 그렇죠? 질권. 그래서 우리가 질권을 영업으로 하는 게 전당포입니다. 그래서 동산이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돼요. 그래서 동산이나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려. 빌린 사람을 갖다가 질권 설정자, 빌려준 사람을 질권자, 전당포 주인은 질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토지 상환 채권을 맡기고 돈을 빌릴 수가 있어요. 질권의 목적, 맡기는 걸 목적이라고 해요. 상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는요,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 이게 등기부나 마찬가지예요. 기재되지 않으면 질권자는 발행자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게 토지 상환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된다. 질권의 목적이 된다. 이때 이 목적은 우리가 말하는 그 목적이 아니야. 우리 공부하는 목적, 합격을 위해서. 그 목적이 아니라고. 그 목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질권의 목적으로 한다. 이때 목적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 그 목적이 아니야. 대상이란 뜻이야. 이것은 대상이란 뜻이라고. 대상. 토지의 상환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다. 법에 되어 있죠. 법률 용어로서의 목적은 대상이란 뜻이야. 질권의 대상. 맡기는 대상이라고. 맡기는 대상. 그래서 금반지 질권의 목적이야. 금반지. 예. 폐물 질권의 목적이야. 토지 상환 채권도 질권의 목적이라고요. 질권의 목적. 근데 질권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양도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토지 상환 채권은 양도성이 있다. 남한테 양도할 수가 있어야 돼. 이게 두 개 다 시험에 나왔어요. 질권의 목적, 양도성이 있다. 예전에 법대 1학년 2학기 때 물권법 총론을.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물권법 강론을 배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질권 배울 때 질권의 목적 하는데 이 목적 때문에 몇 날 며칠 고민을 했어요. 물어볼 데도 없고 질권의 목적. 그래서 질권 설정 대상, 맡기고 돈 빌릴 수 있는 대상, 이걸 목적이라고 해요.